그녀의 하루는 늘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정리하고 아침밥을 차리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나날들. 그러던 어느 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이 발견된다.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과거의 자기 자신. 그 편지는 그녀의 멈춰 있던 시간을 흔들어 놓는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지우는 오전 6시에 눈을 뜹니다. 남편 김진수는 이미 마당에 나가 있죠. 지우는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그녀의 표정은 무덤덤합니다. 진수는 밥상 앞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습니다. 오늘 밭에 거름 뿌려야 해. 진수가 짧게 말하자 지우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죠. 진수는 밥그릇을 비우고 현관을 나섭니다. 지우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반 너머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죠. 집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설거지를 마친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떠들지만 그녀에게는 소음일 뿐이죠.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일까? 속으로 중얼거리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입니다. 점심 준비까지는 3시간이 남았죠.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를 걸어갑니다.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개고 화분에 물을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이 기계적입니다. 손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않죠. 오후가 되자 지우는 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들을 꺼냅니다. 어제 만든 된장찌개, 그제 볶은 멸치, 사흘 전에 무친 나물. 모두 익숙한 것들이죠. 지우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립니다. 찌개가 끓는 동안 창문을 통해 밭을 바라봅니다. 진수가 허리를 굽힌 채 일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바쁜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지우는 자신에게 묻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점심을 차려놓고 진수를 기다립니다. 12시 30분 진수가 돌아옵니다. 수고했어요. 지훈이 말하지만 진수는 손만 씻고 밥상 앞에 앉습니다. 또다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진행되죠. 오후 2시 진수는 다시 밭으로 나갑니다. 지우는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서랍장 위에는 오래된 액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지훈과 진수 그리고 어린 두 아이가 찍힌 사진이죠. 그때는 웃고 있었나요? 지훈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그 시절에도 이미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갑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죠.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인데 지훈의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기다릴 일도 없네. 지훈은 작게 혼잣말을 합니다. 이 고요함이 가장 큰 고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지훈은 다시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침과 점심과 똑같은 루틴이죠.
진수가 돌아오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침대에 누운 지우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진수는 이미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 반복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우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립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갈 뿐이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또다시 6시에 눈을 뜹니다. 진수는 어제와 똑같이 마당에 나가 있죠. 지우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김치찌개를 데우고 계란을 풉니다.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익숙합니다. 진수가 들어와 밥을 먹고 나가는 동안 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지우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옷장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하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종이 상자입니다. 뚜껑을 여니 낡은 공책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우는 그중 하나를 꺼내 펼칩니다. 20대 초반에 그렸던 만화 습작들이 나타납니다. 서툰 선으로 그려진 인물들, 말풍선 안에 짧은 대사들. 아, 이런 것도 그렸었구나. 지우는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던 시절이 생각나죠. 작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살며 만화학원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렸죠. 당시 지훈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만화가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는 것. 공책 속 만화에는 그때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외로움, 설렘, 분노, 희망. 하루하루가 빼곡했던 그 시절이죠. 지우는 다른 공책도 꺼내봅니다. 결혼 전후의 그림들이 나옵니다. 진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린 스케치도 있죠. 청년 시절의 진수는 수줍게 웃고 있습니다. 이때는 참 좋아했는데. 지우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첫째를 낳고 나서도 틈틈이 연필을 잡았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그림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시 그려야지. 지우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살림이 안정되면 시간이 나면.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죠. 상자 밑에서 또 다른 공책이 나옵니다. 30대 중반에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그림은 거의 없고 글만 빼곡합니다. 오늘도 밭일 도와줬다. 허리가 아프다.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고민이다. 시어머니께서 또 잔소리를 하셨다. 일기처럼 쓴 짧은 문장들이 이어집니다. 그림을 그리려다 말고 쓴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그릴 시간도 그릴 마음도 없다. 지우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천천히 따라가죠. 언제부터 이렇게 포기했던 걸까요? 꿈을 접은 게 아니라 아예 잊어버렸던 겁니다. 지우는 공책들을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덮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입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죠.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본 그림들이 계속 맴돕니다. 20대의 자신, 30대의 자신, 그리고 지금의 자신.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 한구석은 그때 그대로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우는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물을 썰면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참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진수가 돌아옵니다. 지우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진수는 손을 씻고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하죠. 오늘 국 맛이 좀 싱거운데. 진수가 말하자 지우는 소금을 건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지우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 나무도 매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계절을 맞이하겠죠. 지우는 문득 자신도 저 나무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뿌리 내린 곳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을 마친 진수가 다시 밭으로 나갑니다. 지우는 설거지를 하며 계속 아침에 본 상자를 떠올립니다. 그 안에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죠. 설거지를 끝내자마자 지우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상자를 다시 꺼내 바닥에 앉습니다. 공책들을 하나씩 꺼내 옆에 쌓아놓죠. 상자 맨 밑바닥에 노란 봉투 하나가 보입니다. 편지 봉투처럼 생겼는데 테이프로 꼼꼼히 봉해져 있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봉투 앞면에는 펜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죠. 미래의 나에게.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봉투를 뜯기 위해 가위를 가지러 갑니다. 부엌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다시 안방으로 돌아오죠.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서 접힌 편지지 2장이 나옵니다.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지지를 펼칩니다. 20대 초반에 썼던 자신의 필체가 나타납니다. 글씨는 서툴지만 또렷하죠. 지훈아, 지금의 넌 잘 살고 있니?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편지를 언제 썼던 걸까요? 날짜를 확인하니 1987년 3월 15일입니다. 23살 때 쓴 편지였죠.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지금 서울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어. 힘들지만 행복해.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아서 내가 상상한 세계를 종이 위에 펼쳐내고 있거든. 물론 잘 그려지지 않을 때도 많아. 출판사에 투고했다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그때를 떠올립니다. 좁은 고시원 방, 낡은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밤새 그림을 그리던 모습.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고 눈이 충혈되어도 행복했던 시절이죠. 편지는 계속됩니다. 미래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아마도 멋진 만화가가 되어 있겠지? 내 작품이 책으로 나와서 서점에 진열되어 있을 거야.
사람들이 내 만화를 읽고 웃고 울고 위로받고 있을 거야.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만약 지금의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꼭 기억해. 우리는 이 꿈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견뎌냈는지.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친구들이 무모하다고 해도 우리는 서울까지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 힘들어도 붙잡아. 이건 우리가 가장 원했던 인생이니까. 지우는 편지를 읽다가 멈춥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붙잡으라고? 지우는 편지지를 꽉 쥡니다. 나는 이미 다 놓아버렸는걸. 혼잣말이 새어 나옵니다. 편지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오죠. 미래의 나 약속해줘. 절대 꿈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우리 함께 끝까지 가자. 지우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지만 닿지 않습니다. 가슴 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20대의 자신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지우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약속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죠. 지우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이렇게 단단했나요? 이렇게 확신에 차 있었나요?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 다른 사람 같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정말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지우는 고개를 듭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오후 4시가 넘었죠.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계속 흐르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는 것도 오랜만입니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죠. 지우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서랍장 맨 윗칸에 고이 넣어둡니다. 손을 떼기가 아쉬운 듯 한참을 서랍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닫습니다. 지우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눈과 처진 입꼬리, 생기 없는 표정. 20대의 자신이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내가 바랐던 모습은 아니었어. 지우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부엌으로 향하죠. 저녁 준비를 시작하지만 손놀림이 평소와 다릅니다. 자꾸만 멍하니 서 있게 됩니다. 머릿속에는 편지 속 문장들이 계속 맴돕니다. 포기하지 마. 힘들어도 붙잡아. 지훈의 가슴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저녁 6시 진수가 밭에서 돌아옵니다. 지훈은 이미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죠. 진수는 평소처럼 손을 씻고 밥상 앞에 앉습니다. 오늘 감자 수확했어. 올해는 작황이 괜찮아. 진수가 말하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죠. 진수는 이상하다는 듯 지훈을 쳐다봅니다. 어디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지훈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밥을 거의 먹지 못합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죠. 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식사를 마칩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지훈의 손이 자꾸 멈춥니다. 그릇을 씻다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죠. 어둠이 마을을 덮고 있습니다. 저 멀리 이웃집 불빛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진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지훈의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죠. 설거지를 마친 지훈은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진수에게 먼저 씻으라고 말하고 이불을 펼쳐 놓습니다. 서랍장을 힐끗 쳐다봅니다.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지훈은 서랍을 열고 편지 봉투를 다시 꺼냅니다. 손으로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넣어둡니다. 밤 10시 진수가 먼저 잠자리에 듭니다. 지훈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눕습니다. 진수는 금방 코를 골기 시작하죠. 지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뜹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편지 속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절대 꿈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지훈은 이불을 꽉 움켜쥡니다. 나는 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언제부터 포기했던 걸까요?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잊어버렸던 겁니다. 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죠. 지훈은 눈을 감지만 눈물이 새어 나옵니다. 베갯잎이 축축하게 젖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지훈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진수가 뒤척이며 몸을 돌립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죠. 달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지훈은 무릎을 끌어안고 생각에 잠깁니다. 왜 그림을 그만뒀을까요? 처음에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치여 시간이 없었죠. 그 다음에는 시댁 식구들의 눈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림 그려서 뭐하게? 밥이 나오나?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점점 연필을 놓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핑계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훈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했다가 또 실패할까봐.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꿈이 정말 내 것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의 철없는 욕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지훈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꿈을 묻어버렸던 겁니다. 나는 나를 너무 오래 방치했어. 지훈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지훈은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죠. 지훈은 싱크대에 기대어 섭니다. 누군가를 원망해야 지금의 심정이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수를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가족을 먹여 살렸으니까요. 아이들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태어났을 뿐이니까요. 시댁을 원망하기에는 그들도 나름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결국 남는 건 자신뿐입니다. 모든 선택은 지훈 자신이 한 것이었죠.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미워집니다. 왜 더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요? 왜 더 끈질기게 붙잡지 못했을까요? 편지 속 23살의 자신은 그렇게 당당했는데 지금의 자신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거실로 돌아갑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습니다. 고독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습니다. 이 감정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습니다. 진수에게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해도 바빠서 제대로 들어주지 않겠죠. 지훈은 혼자입니다. 평생을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결국 혼자인 겁니다. 이 깨달음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새벽 5시 지훈은 겨우 소파에서 졸음이 듭니다. 하지만 30분도 채 자지 못하고 눈을 뜹니다. 벌써 6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진수가 곧 일어날 시간이죠. 지훈은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온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걸어갑니다. 걸어가야 하니까요. 후회는 깊고 고독은 더 짙어지지만 하루는 또 시작됩니다. 지훈은 냄비에 물을 받으며 눈물을 삼킵니다. 아침을 차리는 동안 지훈의 손이 계속 떨립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머리가 무겁죠. 진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지훈을 쳐다봅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어젯밤에 잠 못 잤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밥상을 차립니다. 진수는 더 묻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지훈도 숟가락을 들지만 입맛이 없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장 봐야 하는 거 있으면 말해. 진수가 말하자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스케치북이랑 연필 좀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진수가 숟가락을 든 채 멈춥니다. 스케치북? 그게 필요해? 그냥 그림 그려보려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진수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사다 줄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아침을 마친 진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섭니다. 지훈은 설거지를 하며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실감합니다.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동시에 두렵습니다. 과연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설거지를 마칩니다. 일단 시작이라도 해보기로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오전 10시 지훈은 안방 서랍에서 편지를 다시 꺼냅니다. 편지지를 펼쳐 천천히 읽습니다. 힘들어도 붙잡아. 이건 우리가 가장 원했던 인생이니까. 지훈은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게. 작은 목소리로 약속합니다. 편지를 다시 넣고 상자 속 공책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20대에 그렸던 습작들을 펼쳐놓고 찬찬히 살펴보죠. 서툴지만 열정이 느껴지는 선들입니다. 지우는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를 골라 벽에 붙입니다. 이 정도는 다시 그릴 수 있겠지. 스스로를 격려하며 중얼거립니다. 오후가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다릅니다. 기다림이 생겼기 때문이죠. 오후 4시쯤 진수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 진수가 봉지를 건네자 지우는 받아듭니다. 안에는 스케치북 한 권과 연필 세트가 들어있죠. 고마워요. 지훈이 말하자 진수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저녁은 좀 이따 차릴게요. 괜찮아. 천천히 해. 진수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펼칩니다. 지우는 스케치북과 연필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책상 앞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칩니다. 새하얀 종이가 눈부시게 빛납니다. 지우는 연필을 집어듭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보입니다. 주황빛 감이 가지마다 매달려 있죠. 지우는 연필을 종이에 댑니다. 선 하나를 긋습니다. 어색합니다. 다시 선을 긋습니다. 조금 나아집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무의 윤곽을 그려갑니다. 가지를 그리고 잎을 그리고 감을 그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지우는 그림 그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죠. 연필을 놓고 그림을 바라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나무처럼 보입니다. 유는 미소를 짓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입니다. 종이를 한 장 넘겨 이번에는 마당을 그립니다. 장독대 화단 빈 평상. 손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또 한 장을 넘겨 고양이를 그립니다. 이웃집 고양이가 가끔 마당에 놀러 오는데 그 모습을 기억해서 그리죠. 어느새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진수가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저녁은? 미안해요. 금방 할게요. 지훈이 황급히 일어서려 하자 진수가 손을 내젓습니다. 천천히 해. 나 라면 끓여 먹으면 돼. 진수가 그림을 힐끗 쳐다봅니다. 뭐 그렸어? 그냥 우리 집 마당이요. 진수가 가까이 다가와 스케치북을 들여다봅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을 엽니다. 당신 이런 거 잘 그렸어? 지우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옛날에 좀 그렸어요. 왜 이제야 그려? 진수의 질문에 지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진수는 스케치북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매일 봐도 몰랐는데. 진수가 감나무 그림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감이 참 탐스럽게 그려졌네. 지우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남편이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봐준 건 처음이죠. 더 그려봐. 당신 손재주 좋은 거 나도 알아. 진수가 말하고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지우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진수의 그 한마디가 지훈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더 그려봐. 그 말이 허락처럼 들립니다. 격려처럼 들립니다. 지훈은 연필을 다시 집어듭니다. 다음 페이지를 펼칩니다. 이번에는 진수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밭에서 일하는 남편의 뒷모습. 허리를 굽힌 채 땅을 보고 있는 모습. 지훈은 그 모습을 선으로 담아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림을 마치고 보니 밖이 이미 어두워져 있습니다. 지훈은 스케치북을 덮고 부엌으로 나갑니다. 진수는 이미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까지 해놓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해야 하는데. 괜찮아. 당신이 그림 그리는 모습 오랜만에 봤어. 진수가 말합니다. 오랜만에? 결혼 초에 가끔 그렸잖아. 그때 생각났어. 지훈은 놀랍습니다. 진수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그때는 왜 말 안 하셨어요? 뭘 말해?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었잖아. 진수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지훈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진수는 아내의 꿈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내일도 그릴 거야? 진수가 묻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려볼게요. 그래, 좋아. 진수가 마루로 가며 말합니다. 지훈은 부엌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무언가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뜹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죠. 진수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어젯밤 그린 스케치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합니다. 어색한 부분도 있고 비뚤어진 선도 있지만 그래도 뿌듯합니다. 지훈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고 창가로 갑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려볼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기대감이 싹틉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지훈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콧노래까지 나옵니다. 진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래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진수는 밥상 앞에 앉으며 지훈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밝아졌어. 그림을 그리니까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기 시작하죠.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지만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식탁 위에 작은 온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진수가 밭으로 나간 뒤 지훈은 서둘러 설거지를 마칩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집어듭니다. 오늘은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창밖 풍경을 그리기로 합니다. 밭 너머로 보이는 산, 구불구불한 오솔길, 멀리 보이는 마을 지붕들. 지훈은 천천히 선을 그어갑니다. 어제보다 손이 자연스럽습니다. 연필을 쥐는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스케치북을 바라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짓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지우는 부엌으로 나갑니다. 간단하게 국수를 삶아 준비합니다. 진수가 돌아와 손을 씻고 안주. 오늘도 그림 그렸어? 네, 밭 풍경 그렸어요. 나중에 봐도 돼? 그럼요. 지훈이 대답하자 진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진수는 안방에 들어가 스케치북을 봅니다. 여기가 우리 밭이네. 잘 그렸어. 진수의 말에 지우는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진수는 한참을 그림을 보다가 나갑니다. 당신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계속 그려봐.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밭으로 향합니다. 오후 2시 지우는 다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걸 그리고 싶어집니다. 그냥 풍경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그림.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은 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4칸짜리 일상 만화죠. 첫 번째 칸 아침에 밥상을 차리는 지훈. 두 번째 칸 묵묵히 밥을 먹는 진수. 세 번째 칸 밭으로 나가는 진수의 뒷모습. 네 번째 칸 창가에 서서 남편을 바라보는 지훈. 간단한 그림이지만 하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훈은 그림 아래에 짧은 글을 적습니다. 평범한 하루, 그래도 소중한 하루. 완성된 만화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지우는 문득 이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혼자만 보기에는 아까운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그림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SNS 계정을 만든 지 오래됐지만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었죠.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오늘의 일상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게시물을 올리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누가 볼까요? 아무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지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스케치북을 펼칩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기 전까지 지우는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고양이 그림, 감나무 그림, 빨래 넣는 풍경. 일상의 조각들을 하나씩 담아냅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머릿속이 맑아지죠.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지우는 이 느낌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입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지훈이 중얼거립니다. 연필을 쥔 손이 따뜻합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지우는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올린 게시물에 댓글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림 따뜻하네요. 일상이 느껴져요. 모르는 사람의 댓글입니다. 지우는 가슴이 뛰는 걸 느낍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따뜻하다고 말해줬죠. 조회수는 고작 15입니다. 좋아요는 3개뿐입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지훈은 댓글에 답글을 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지우는 진수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림을 SNS에 올려봤어요. 그래? 반응이 어때? 별로 많이 안 봤어요. 그래도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좋잖아. 시작이 중요하지. 진수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지우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조회수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수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 자신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 지우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밤이 되어 지우는 침대에 눕습니다. 진수는 벌써 잠들었습니다.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시간만 흘러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느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설렙니다. 늦은 꿈도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작은 꿈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느낍니다. 지우는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지훈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또다시 일찍 일어납니다.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났죠.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칩니다. 오늘은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기로 합니다. 20대의 자신, 결혼한 뒤의 자신, 그리고 지금의 자신. 세 컷으로 나눠 그립니다. 첫 번째 컷, 꿈을 안고 달리는 젊은 지훈. 두 번째 컷, 아이를 안고 있는 중년의 지훈. 세 번째 컷, 연필을 쥔 지금의 지훈. 그림 아래에 문장을 적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그림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매일 아침 그림을 그립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필을 쥐죠. 어느새 스케치북 한 권이 거의 다 찼습니다. 풍경 그림, 일상 만화, 짧은 이야기들. 모두 지훈의 하루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SNS에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조회수는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좋아요도 10개를 넘지 못하죠. 하지만 지훈은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댓글이 하나씩 달릴 때마다 지훈은 기뻐합니다. 그림 보며 위로받아요. 저도 뭔가 시작해 봐야겠어요. 이런 댓글들이 지훈에게 힘을 줍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편지를 다시 꺼냅니다. 20대의 자신이 쓴 그 편지. 지금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죠. 편지지를 펼치고 천천히 읽습니다. 미래의 나 약속해줘. 절대 꿈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이 문장을 읽으며 지훈은 미소 짓습니다. 예전에는 이 문장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미안하게 했네. 그래도 이제라도 시작했어.
지훈이 편지를 향해 말합니다.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이제는 이 편지가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녁 무렵 진수가 밭에서 돌아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봐. 진수가 건네는 건 작은 액자입니다. 나무로 만든 소박한 액자주. 이게 뭐예요? 당신 그림 넣으려고 샀어. 마을 목공소에서. 지우는 깜짝 놀랍니다. 진수가 이런 걸 사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처음 그린 감나무 그림, 그거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자. 진수의 말에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신 그림인데. 진수가 태연하게 말하며 마루로 갑니다. 지훈은 액자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스케치북을 펼쳐 감나무 그림을 조심스럽게 뜯어냅니다. 액자에 그림을 넣고 거실 벽에 겁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소박한 그림이지만 의미가 큽니다. 지훈의 첫 번째 그림이니까요. 다시 시작한 날의 기록이니까요. 진수가 옆에 와서 함께 그림을 봅니다. 잘 어울리네. 그렇죠? 지훈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림을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한 연결감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죠. 진수가 먼저 자리를 뜹니다. 저녁 준비해야지. 제가 할게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할게. 진수가 부엌으로 향합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그림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남편이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 줬습니다. 액자까지 사다 줬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지훈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지지해 준다는 느낌. 지훈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림을 찍습니다. SNS에 올리며 글을 씁니다. 남편이 사다 준 액자에 첫 그림을 넣었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입니다. 게시물을 올리고 나니 댓글이 빠르게 달립니다. 감동이에요. 부러워요.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저도 용기 내볼게요. 지우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의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마을회관에 갑니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지훈도 그 자리에 앉습니다. 지훈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요? 옛날에 그리셨어요? 젊었을 때 잠깐요. 그런데 다시 시작했어요. 지훈의 말에 할머니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한 할머니가 말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저도 예순에 다시 시작했어요. 지훈이 대답하자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요청에 지훈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할머니들이 감탄합니다. 잘 그리시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늦게 시작한 꿈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책상 앞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칩니다. 오늘은 특별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지우는 연필을 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자신, 현재의 자신, 그리고 미래의 자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과거는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모든 순간이 연결되어 있죠. 지우는 그림 아래에 문장을 적습니다. 늦은 꿈도 작은 꿈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 풍경도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집니다. 지우는 다시 연필을 듭니다. 노을 지는 하늘, 실루엣으로 보이는 산, 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빠르게 스케치를 해나갑니다. 노을은 금방 사라지니까요. 시간과 싸우며 그림을 그립니다. 완성하고 보니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의 순간이 종이 위에 남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지우는 진수에게 말합니다. 저 그림 모임 같은 거 만들어 볼까 해요. 그림 모임? 네, 마을 어르신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는 거요. 진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생각이네. 당신이 잘할 것 같아.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당신은 늘 잘해왔잖아. 진수의 말에 지우는 힘을 얻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응원할게. 짧지만 확실한 대답입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밥을 먹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작할 용기가 있으니까요. 밤이 되어 지우는 침대에 눕습니다. 진수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공허했습니다. 삶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과거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으니까요. 후회는 있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을 외면하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지우는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며칠 뒤 지우는 SNS에 마지막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림과 함께 긴 글을 씁니다. 당신의 서랍 속에는 어떤 편지가 잠들어 있나요? 아직 꺼내지 않은 꿈은 없나요? 저는 60년을 살아오며 제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20대의 제가 쓴 편지를 발견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시작하고 보니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올리자 댓글이 쏟아집니다. 울컥했어요. 저도 시작해 볼게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요. 지우는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짓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우는 스케치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감나무에는 여전히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시간은 지나가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지훈의 하루는 이제 반복이 아닙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연필을 쥐고 종이를 펼치고 선을 긋는 순간, 그 순간마다 지훈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꿈을 포기했던 과거도 공허했던 어제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으니까요. 지우는 새 스케치북을 꺼냅니다.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새하얀 종이가 눈부시게 빛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우는 연필을 들고 첫 선을 긋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